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알고 있으면 꽤나 도움이 되는 5가지 팁을 준비를 했어요. 이 5가지 팁은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과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때 너무 지겹게 봐왔던 이 화면을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팁까지 이렇게 꾸러미로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프리미어 프로 초보자든 혹은 프리미어 프로 숙련자든 상관없이 모두 봐주시면 꽤나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팁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이 육성이 담긴 비디오를 편집하실 때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익스텐션에 이제 오토팟, 익스텐션에 이제 오토팟, 이제라는 단어가 불필요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고 싶어요. 이제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지점 잘라주고 끝나는 지점 잘라주고 중간 버려서 합쳐봤습니다. 자, 그러면 익스텐션에 오토팟, 자, 중간에 약간 튀는 현상이 들리시나요? 익스텐션에 오토팟, 익스텐션에 오토팟. 오토팟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여기가 좀 불필요하게 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슬리신다면 오디오 트랜지션 효과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잘린 지점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컨스턴트 파워, 지속 가감속이라는 효과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앞부분의 소리와 뒷부분의 소리를 적절하게 섞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 필요는 없고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시간 2 넣어주고 엔터 눌러서 2프레임 정도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익스텐션에 오토팟, 익스텐션에 오토팟. 자, 좀 차이가 느껴지신가요? 익스텐션에 오토팟, 익스텐션에 오토팟, 익스텐션에 오토팟, 익스텐션에 오토팟.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그래도 부드럽지 않다라고 느끼시면 더블 클릭해서 한 3 정도 넣어주세요. 보통은 2나 3 정도만 넣어서 여기를 처리해줘도 확실히 없었을 때 튀는 현상을 많이 보완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익스텐셔널 이라는 단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 모션을 내가 다른 말 자막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모든 자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다른 자막에 다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션이 들어간 이 첫 번째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효과 컨트롤 가보니까 포지션, 위치 쪽에 키프레임이 2개 들어간 거 확인이 되고 이 친구를 복사를 하겠죠. 그래서 벡터 모션 선택 컨트롤 C 눌러서 두 번째 자막에 선택, 벡터 모션 선택, 컨트롤 V를 누르면 지금처럼 키프레임이 복사 붙여넣기가 된 건 맞는데 내가 모션을 넣었던 클립보다 얘가 더 짧으니까 키프레임이 뒤에 숨겨져서 안 보이잖아요.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막 눌러보셨을 겁니다. 축소하면 좀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 안 보이죠? 축소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한 칸 올려가지고 클립의 길이를 임의로 늘린 다음에 늘리니까 얘가 보여서 좀 당겨서 앞에다가 보이게끔 해주고 줄인 다음에 넣어줘서 얘를 이제 그때 타임에 배치해주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작업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한 이 키프레임이 클립의 길이가 짧아서 안 보인다면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한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효과 컨트롤 패널로 가셔서 마우스 클릭, 이 핀 투 클립의 고정이라는 메뉴를 체크 해제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를 누르면 숨겨진 키프레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당겨 놓고 체크 해제한 거 다시 체크해줘서 고정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즉 클립의 길이를 내가 의미로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지금 편집된 걸 보시면 비디오가 편집되어 있고 그리고 자막이 올라가져 있고 중간에 브릿지 화면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배경음악이 하나 깔려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자막이 등장하는 타임마다 효과음을 삽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는 비어있으니까 뭐 여기다가도 넣어주면 여기 채워지고 트랙을 아낄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처럼 효과음이 너무 크면 나는 대사가 씹히니까 효과음의 볼륨을 이렇게 낮춰줘야지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효과음 작업하실 때 웬만하면은 트랙을 이렇게 섞어 쓰는 거
권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볼륨 조절하기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효과음을 넣을 때 효과음을 넣는 트랙을 따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효과음은 내가 지정한 트랙에다가만 이렇게 넣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보통 효과음이나 BGM은 대사보다 볼륨이 적게 들어가야 대사가 잘 들리잖아요.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볼륨 조절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상단에 요 윈도우 창이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오디오 트랙 믹서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퀀스가 3개라서 3개 보이는데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꺼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이죠? 스크롤을 내려보면 얘는 A1 즉 대사를 담당하고, 얘는 A2 즉 BGM을 담당하고, 얘는 A3 즉 효과음을 담당하는 트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음을 한 트랙에 밀어 넣으시면 효과음의 볼륨을 조절할 때 하나하나 개별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조절하는 요걸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A3에 있는 트랙에 있는 볼륨을 낮춰주게 되면 나는 이렇게 효과음 자체가 전부 낮춰져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효과음은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한 트랙에 몰아놓고 트랙 자체의 소리 볼륨을 조절하는 게 더욱더 편하다. 자, 우리가 쓰는 프리미어 프로 UI를 볼까요? 이 타임코드나 인디케이터 요런 게 전체적으로 블루 계열의 테마를 가져가고 있죠. 근데 나는 이 프리미어 프로 화면이 너무 지겨워서 조금 다른 색깔로 바꿔보고 싶다 라는 분은 호기심에 이 메뉴를 건드려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컨트롤 F11을 누르면 콘솔 창이 뜨는 거 아마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 콘솔이라는 이름의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디버그 데이터베이스 뷰라고 해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상한 명령어들이 뜨는 창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랭이라고 치게 되면 내가 지금처럼 뭐 한글이나 영어를 동시에 쓰는 모드로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 랭이 아니라 이 검색창에다가 컬러라고 한번 쳐보세요. 여기에 Enable 테마 컬러 메뉴가 있고 Enable 테마 컬러라이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테마 컬러라이징 메뉴만 false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서 true로 바꿔주세요. X 눌러서 닫아줍니다. 상단에 edit, 편집 들어가시고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에서 어피어런스, 모양 쪽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하이라이트 컬러, 밝은 영역 색상에 체인지 컬러라는 메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비춰지는 부분을 뭐 노란색이나 혹은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래 체크했기 때문에 우리가 썼던 요 필드랑 다르죠. 그래서 H에 체크해서 보시면 우리가 썼던 이 영역이랑 똑같이 보여서 설정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레몬색 같은 걸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하이라이트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인디케이터나 뭐 타임코드, 패널 선택하는 요 테두리, 메뉴를 선택하게 되는 요 버튼들도 내가 지정한 색깔로 바뀌게 되니까 이런 UI 커스터마이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건드리시면 좀 프리미어 프로를 좀 새롭게 쓰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요거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과 색 보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디케이터가 움직여질 때 이 클립들이 선택이 막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 이유는 상단에 요 시퀀스라는 메뉴에서 여기 셀렉션 팔로우스 플레이 헤드, 즉 재생 헤드를 선택 항목 앞에 배치하기, 요 메뉴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디케이터가 움직이는 클립들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편집 과정에서는 상당히 편할 수 있지만 어느 때 있어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여기 메뉴를 체크 해제해서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선택이 안 되거든요. 문제는 얘가 이쪽에 워크스페이스를 색상, 이 컬러 테마로 바꾸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선택이 되고 있죠. 근데 얘를 다시 에디팅, 편집 모드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내가 끈 채로 돌아와줘요. 그래서 다시 선택이 안 되고 있죠. 만약에 내가 색 보정을 하려고 컬러로 돌아가서 선택이 막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를 끄고 다시 에디팅, 편집으로 돌아와서 안 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컬러로 또 돌아가면 또 선택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컬러 워크스페이스, 즉 색상 워크스페이스를 쓸 때도 이 클립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게 싫으시다면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F11을 눌러서 콘솔로 들어가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플레이 헤드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컬러 오토 셀렉션 폴로우스 플레이헤드, 즉 컬러 테마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그 옵션에 체크가 된다.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과감하게 꺼줍니다. 그리고 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편집 모드에서 팔로우 메뉴가 꺼져 있죠. 당연히 선택이 되지 않고요. 다시 컬러로 돌아가서 움직였을 때 자동으로 선택이 된 게 선택이 되지 않고 있죠. 끈 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물론 필요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이 유지가 되고 에디팅, 편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로 선택이 되고 있죠. 끄면 다시 선택이 안 되고요. 컬러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꺼놓은 채로 당연히 선택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바꿀 때마다 간헐적으로 얘가 선택이 되는 게 귀찮으셨던 분들은 한번 요 플레이헤드 검색해서 바꿔보시는 거 꽤나 괜찮아요.